대선이 오늘로 42일. 이제 진짜 코앞이에요. 왜냐하면 설 지나면 진짜 뭐 30단위로 떨어질 것 같아요.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여론조사부터 좀 짚어볼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조사한 대선 후보 조사 지지율 결과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35.6%이고요. 윤석열 후보 44.7%, 심상정 후보 3.9%, 안철수 후보 9.8%, 김동연 후보 0.3%입니다. 네. 일단은 때마침 우리 배종찬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 먼저 눈여겨볼 포인트는 어딘가요? 그것부터 좀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우선은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추세. 아하. 이 결과가 최근에 나온 다른 조사도 오차 범위 내든 오차 범위 밖이든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 아하. 이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11월 5일 지난해 11월 5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 컨벤션 효과. 그러니까 큰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컨벤션, 윤벤션 효과가 다시 돌아온 아하.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이제 20대 2남자 3남자 결집, 네. 보수 결집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그대로예요. 네. 써도 닳지 않는 어떤 비누가 있잖아요. 마치 그 비누처럼 계속 30%대 중반. 아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올릴 만한 지지율은 다 끌어올렸는데 네. 그 지지율에서 더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말 그대로 이재명 후보로서는 참 듣기 싫은 표현인데 용어인데 박스권에 갇혀 있다. 아하. 이렇게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하나 흥미롭게 주목을 해볼 사람은 누구냐? 네. 자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그럴까요? 보여드립니다. 네. 안철수 후보입니다. 왜요? 10%대 심지어는 어떤 조사는 중후반까지도 갔는데 그렇죠. 다시 이번 조사에서 보면 10% 아래로 내렸어요. 갤럽 조사에서는 2주 연속 17%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이게 웬일일까? 아하. 이게 바로 북한 미사일. 보수 결집이 되다 보니까 안보 이슈가 나오면 안보 이슈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람 누구냐? 네. 안철수 후보인 거죠. 그래요. 물론 작은 거인입니다. 네. 그런데 안보 이슈만 나오면 이 지지율이 위축 흔들흔들하거든요. 2012년에도 그랬습니다. 2017년에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되니까 위축되는데 이 중에 일부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갔을 테고 네. 일부는 아직까지 안 후보에게 남아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뭐가 흔들하냐면 단일화가 흔들 하는 것이죠. 네. 사실 한 기관의 여론조사를 보면 당일날 발표된 것보다는 앞서 우리가 쭉 추이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추이를 보는 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리얼미터만 놓고 보면 쭉 보여줘 보세요. 한번 이 흐름을 보면 추이를 보면요. 지금 저런 상황입니다. 12월 8일부터 상황을 보면 12월 8일, 22일, 1월 12일 그리고 오늘 발표된 1월 26일. 일단 그래프상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눈에 띄는 건 제일 아래쪽에 있었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정말 고점을 찍다가 이렇게 한 2주 만에 14일 지났죠. 1월 10일에서 26일이니까 14일 보름 만에 다시 한 자릿수대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내려온 게 일단 눈에 띕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조금 주목되는 부분이 어떤 사안별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걸 물었단 말인데 제일 관심 가는 부분은 백성문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사실 두 후보에게 모두 곤혹스러운 이 악재가 터졌어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보도된 이른바 7시간 45분 통화 파일 그리고 그에 맞불 성격으로 국민의힘이 지금 줄기차게 제기해온 형수 욕설 관련 발언. 근데 이게 유권자한테는 어떻게 더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단 어찌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 후보의 가장 큰 지금 현재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슈인데 네. 사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이 결과가 지금 사실 리얼미터 여론조사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뭐 설명을 하기에 좀 성급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긴 네네. 합니다만 그래도 이 결과만 놓고 보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정말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요? 일단 지금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면 네네. 김건희 씨 통화 녹취 관련해서 부정적 여론이 44.5%, 네. 그럼 영향 없을 거다 31.3%. 그런데 저기서 주목할 거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19%가 나온 거고요. 어허. 그리고 또 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 관련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50.3%, 영향없음이 36.6%, 네. 그리고 긍정적이다라는 게 6.9%인데 아까 그 김건희 씨하고 저 긍정적인 부분의 차이가 확 크고요. 부정적 여론도 이재명 후보 욕설 논란에서 높은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이유는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해서는 일단 그 녹음하고 보도하는 과정에 소위 말하는 비윤리성.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여론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게 터지면 이제 끝이다 막 약간 이런 분위기까지 막 고조가 됐었는데 틀어보니까 별거 없는데? 라는 그런 또 반응에다가 네. 또 김건희 씨가 사적 통화에서 무슨 욕설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편안하게 얘기하는 것을 오히려 또 2030 남성들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라고 바라보는 여론들이 생겼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소위 형수 욕설 논란은 과거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거잖아요. 네. 그럼 이미 이제는 사실 이게 다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새로 터졌는데 또 이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건 그 원색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욕설 때문이죠. 아하. 그러니까 뭐 부모님 때문에 어머님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아까 리얼미터 여론조사상으로 이해하는 유권자들은 그렇게 높지 않다. 아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이 한 곳의 조사긴 합니다만 시점상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설 연휴에 들어갑니다. 설 연휴에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차례상 민심. 과연 물론 뭐 이동 자제를 정부가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모이게 된 가족들 이런 가족들이 어떤 얘기를 할까? 정치 얘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뭔가 차례상에 둘러앉아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 차례상 민심을 얼마 앞두고 얼마 남겨두지 않고 나온 점이기 때문에 그런 조사이기 때문에 관심과 물론 뭐 내일도 나오고 또 금요일 날은 또 갤럽 조사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 끕니다. 그런데 앞서 리얼미터 조사에서 연령대별 지지율도 좀 관심이 가요. 지금 두 후보 모두 특히 2030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다분히 노력하고 있는데 2030 결과 좀 볼게요. 대선 후보 연령별 지지율입니다. 보세요. 파란색 이재명 그리고 빨간색 윤석열 막대 그래프입니다. 배종찬 소장님께 여쭤볼까? 2030에서의 지지율은 어떤 특색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그 20대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절반을 넘겼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지난 우리 뉴스파이트에도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재명 매직이죠. 이재명 후가 그러니까 병사 월급 200만 원 여성가족부 폐지 먹힌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매직 말씀하신 거죠? 이준석 매직. 이준석 매직요. 네네. 이준석 마법. 네. 그러니까 이게 결집이 되면서 2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리얼미터 조사가 절반을 넘는 아하. 이게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결정적 배경이 된 것이고 네. 30대는 아직까지 엇비슷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네. 50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갔었는데 네. 리얼미터 조사 추세를 보더라도 5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바짝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 특히 이제 30대는 잡기가 쉽지 않고 20대도 그래도 윤석열 후보 쪽으로 쏠려갈 것인가 했는데 네. 20대 여성은 특별히 한 후보에게만 쏠려가 있지가 않아요. 아하.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재명 후보가 50대에서 더 격차를 냈었어야 되는데 네. 박스권에 묶여 있으면서 50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더 치고 나가지 못한 네. 거. 서울에서도 더 쫓아갔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달아나는 것만큼 이재명 후보가 서울 지역 지지율을 쫓아가지 못한 것. 이 네. 부분이 상당히 아하. 뼈아플 수 있는 것이죠. 네. 전혜연 평론가님께 여쭤볼까요?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는 게 그동안 행보를 보면 2030을 겨냥한 공약들을 잇따라 많이 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왜 이렇게 내만 몰라줄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 20대 여성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건 저의 주관적인 해석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가 초기에 너무 좀 거칠다, 무섭다 이렇게 걷어준 것이 이재명 캠프에서 굉장히 고민한 정책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에서 내놓은 공약을 보면 뭐 보수 진보라기보다는요. 자궁경부암 백신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데 있고요. 임신 중지 수술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 이런 전문가들이 계속 주장한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성들이 그런 정책을 나쁘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을 보고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게 되려면 일단 약간의 호감도가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미지적인 측면 때문에 너무 비호감도가 강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하. 또 하나는 사실 이게 민주당이 꼭 성찰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네네.
민주당 단체장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을 때 민주당이 저는 그때 무공청 결정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하, 네. 그랬다면 정말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성들이 지금 민주당이 하는 주장에 대해서 더 열린 마음으로 관심을 가졌을 텐데 그때 잘못된 판단을 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20대 여성들이 보기엔 저 말이 진짜일까라는 의심을 아직은 완전히 못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30대의 경우에는 좀 유동성이 있다라고 봐요. 선거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TV 토론이나 이런 부분 본다면 좀 바뀔 가능성이 20대보다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20대 여성에게 사실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사실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다라는 비판이 진보 진영 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뭐 당과 선거 캠프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재섭 비대위원께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지금 배종찬 소장님의 분석 중에는 이준석 마법이다, 이준석 매직이다. 왜냐하면 정체 내지는 하향세를 보였던 윤석열 후보의 이 지지율이 거짓말처럼 지금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놓고 이거 20 중에서도 2030 중에서도 젠더 갈라치기다. 그런 비판 많았단 말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또 도박이다. 그런 한쪽의 표를 의식한 도박 행위다. 그런 분석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국민의힘 내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런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가부 폐지라든지 병사월급 200만 원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일단은 20대 남성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2030의 남성 여성을 갈라놓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먼저 소구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정책을 그들에게 먼저 내놨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20대 여성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20대 남성들이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30대 나이로 대표가 되는 데까지도 그 강한 추동력을 이끌어준 것이 또 20대 남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 국면들이 비춰지면서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20대 남성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사실 중도층으로 남아있거나 일부는 안철수 대표의 어떤 지지율 흡수되는 모양새들을 보여줬거든요. 원래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그 지지 세력을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 편으로 끌어안자라는 어떤 정책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20대 여성들에 대한 정책도 추후로 끊임없이 쏟아낼 예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20대, 30대 여성들과 남성들을 어떤 뭐 갈라치기 한다든지 이런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네. 오히려 여가부 폐지라든지 그다음에 병사월급 200만 원 인상 이런 것들은 여성들 가운데서 상당 부분 찬성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것이 단순히 남성들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해서 비판하는 것은 조금 반쪽짜리 비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반론을 네네.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이준석 매직일 수도 있고 이준석 허풍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네네. 김건희 씨의 미투 관련 발언은요. 보수 진보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여성 남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인권적인 문제예요. 해외 외신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오히 나았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공당의 대표로서 좀 가벼운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성범죄 무고죄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여성가족부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존 정부에서도 검토됐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올라왔었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자라는 것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성범죄 피해자나 이런 분들의 의견도 일부분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 대선에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얼마나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20대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좋은데 네. 목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점이 참 묘하게도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김건희 씨의 서울의 소리 측과 나눴던 7시간 45분 육성 파일이 공개된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타격을 많이 받을까 예상했었는데 일단 리얼미터 조사긴 합니다만 뭐 조사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손정혜 변호사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지지율이 조금 탄력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윤석열 후보를 괴롭히는 뭐 악재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아내 김건희 씨 관련한 무속 논란이 계속적으로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무속인들과 굉장히 가깝다라는 비판 속에서 이 코바나 컨텐츠 관련한 고문 명함을 또 공개하는 이슈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 명함 속에 이제 등장한 인물은 건진법사라고 알려진 진모 씨의 이제 명함입니다. 명함을 보시면 코바나 컨텐츠 고문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 네. 주소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주소지가 현재 코바나 컨텐츠 주소지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이제 과거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네.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된 상황이고 네. 그 전에는 이 김 씨 전시에 이제 전모 씨 딸이 같이 활동한 사진도 나오기도 했고 네. 또 전모 씨가 김 씨 전시에 참석한 동영상이 나오면서 오랜 기간 같이 활동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관심이 쏠린 상황이고요. 네. 김유겸 의원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모 씨가 최소한 7년 전부터 김건희 씨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명함에 고문이라고 일단 찍혀 있고 그 코바나 콘텐츠의 주소, 명함에 기재된 주소도 지금 주소가 아니라 과거라면 일단은 언뜻 드는 생각은 예전부터 김건희 씨와 이 건진법사라는 전모 씨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인가라고 시청자분들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좀 사실관계는 저희가 확인이 좀 어렵지만 보통 고문이라는 직함은 어른, 뭐 존경하는 분 이런 의미를 또 포함하는 경우가 네. 많아요. 당에서도 보면 보통 당대표 출신이라던가 전직의 좀 다선 의원들에게 고문이라는 것을 그렇죠, 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설마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회사 명함에 고문이라는 이름을 쓰게 해줬겠느냐. 잘 아는 사이가 아니겠구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은 명함이 문제인 게 아니라 이것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건진법사라는 인물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뭐 몸을 툭툭 친다던가 사람들한테 안내하는 듯한 동영상이 공개를 했었고 또 네트워크 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불거진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 부분을 해산했다고 하지만 이 무속 논란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나 캠프에서 좀 깊게 고민을 하고 유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대로 김재섭 의원님, 사실 이 무속 논란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 말끔히 털어냈다고 지금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 명함 논란도 명함이 계속 공개되면서 여전히 뭔가 무속 또는 이 건진법사 지금 뭐 네트워크 선대본부는 해산됐습니다만 여전히 혹시 뭐 비밀리에 영향을 받는 거야, 자문 받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일단 그 해당 뭐 건진법사라고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와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문제가 될까 바로 그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분명히 짚고 갈 것은 이런 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무속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국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김건희 씨 개인 자격으로 예를 들면 무속에 관해서 본인이 관심이 있고 이런 것과 이것이 만약에 국정 운영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가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결국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김건희 씨를 통해서 무속인들이 어떤 국정 운영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건희 씨가 뭐 무속과 관련돼서 사적 대화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나온 게 있지만 거기서도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 자기가 무속인 안 만난다. 내가 더 세기 때문에 안 만난다는 말도 분명히 같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캠프 내에서도 김건희 씨가 지금 윤석열 후보의 행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재차 3차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정 운영에 무속인이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무속인이 김건희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가 다시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이렇게 2차, 3차로 거쳐가면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텐데 그 고리고리를 다 끊겠다는 것이 그리고 조금의 의혹이라도 있으면 그 의혹을 깨끗하게 해소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김건희 씨의 사적 통화이긴 하지만은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김건희 씨가 나와서 이 부분에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도 우려가 됐다 그러면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분명히 이 선언을 했던 네.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도 사과와 어떤 이 우려, 이 종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코바나 콘텐츠의 고문으로 찍힌 명함이 공개된 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어요.
기자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었겠죠.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사가 코바나 고문이었다는 명함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뭐 금시 초문입니다. 고문이라고 하는 것.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윤석열 후보가 엊그저께 기자들한테 앞으로는 제발 누가 뭐라고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묻지 말라고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배우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답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언론 보도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답변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 지금도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짤막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이 첫 번째 이 소위 건진법사 명함과 관련돼서는 그거를 윤석열 후보가 아는 게 더 이상하죠. 뭐 아내가 어쨌건 코바나 콘텐츠라는 회사에서 고문으로 누구에게 명함을 줬는지까지 남편이 다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좀 그건 뭐 흔한 일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만약에 알고 있다고 가정해서 저걸 상세하게 만약에 해명을 한다. 그럼 그 다음에 바로 이거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저거는 언급을 혹여 안다고 해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의 이 선거 전략상으로는 옳지 않은 판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예전에 소위 이제 말과 관련해서 구설수에 올랐을 때 항상 A라고 얘기하다 그걸 줄줄줄줄줄 설명하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항상 터졌던 그랬네요, 거였거든요. 보니까. 이게 터지면 항상 그 다음에 반응은 내 본래 취지는 그게 아니고 이거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논란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언가를 설명하면서 자꾸 이런 소위 말하는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보단 짧게 대답하고 그 안에 이제 본인의 의사만 명확하게 들어가는 것 이런 식으로 아예 윤석열 후보가 스타일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딱 얘기 듣고 보니까 과거 전두환 씨 발언에 전두환 씨에 대해서 평가를 이 좋게 치하게 평가했다가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 장황하게 또 설명해서 또 다른 논란 나죠. 아마 그런 걸 언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때는 유튜브 채널 통해서 계속 이런 게 나오잖아요. 무속 관련 논란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정말 개의치 않는 걸까요? 애써 표정 관리하는 걸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2013년도에 그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가 직원 많으면 2-3명 이런 정도의 작은 회사이고 기획사인데 거기에 고문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었나 또는 무슨 활동을 했나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에서 무슨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나오겠죠. 좋은 소리 한다고 하니까 했겠지. 나가서 회사에 대해서 좋은 소리 한다고 하면 고문이라고 명함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적어도 글쎄요.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어떤 생각이 드세요? 2013년도에 있었던 코바나 콘텐츠 명함 고문. 과연 그때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때 혹시 예견을 하고 그때부터 선거 준비했을까?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보세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무엇이 리스크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유권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확한 걸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것은 유권자에게도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번 대선은 네거티브 선거다, 비호감 선거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선거거든요. 불확실성, 불투명성, 불안정성은 싫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대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리얼미터 기준으로 50%를 돌파할 정도로 높지만 이 20대가 불과 3주 전은 또 달랐어요. 그러니까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것이 또 이준석 마법이라고 하더라도 매직이라고 하더라도 이 변동성은 그 이상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네.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되지. 김재원 최고위원이 무속 주술과 관련해서도 또 코바나 컨텐츠와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모를 거예요. 더군다나 고문을 맺게 된 그 관계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금시초문입니다. 이렇게 해명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명쾌하게. 왜 아직까지도 MZ세대와 여성과 중도층은 마음을 결정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애둘러서 두리뭉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직 40여일이나 남아있는 대선에서는 더 명확하고 분명한 태도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맥락에서 김재섭 위원님께 여쭤볼까요?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측에서는 몇몇 언론들은 등판이 임박했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망설여지고 이런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오히려
이유라고 그러면 더 빨리 등판하셔야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배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김건희 씨는 그냥 앞으로는 이제 사인의 자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거의 준공인의 자격이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영부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시다 하면은 더 나와서 사과하고 해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 때문에 등판이 미뤄진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제 그 김건희 씨가 등장을 하게 되면 민주당의 무속 프레임에 지나치게 엮여서 오히려 지지율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하는데 네. 지금 사실 김건희 씨를 향한 무속 프레임들이 먹히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지지율에서도 잘 보다시피 오히려 김건희 씨의 녹취가 나온 이후에 지지율이 더 벌어졌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는 김건희 씨가 등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고 또 김건희 씨가 나름대로 또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미술을 통한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사회 활동들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뭐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오히려 더 공식적으로 당일 차원으로 이끌고 와서 후보자 배우자의 자격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이 앞으로 뭐 시간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서울의 소리치기 7시간 45분 그 파일을 다 공개했습니다만 일반인이 보통의 인내심 가지고는 그걸 다 듣고 있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 보도 형태로 지금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던 추가 육성 파일들이 나오는데 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일단 조국 전 장관의 수사, 뭐 그다음에 이 진영 논리,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김건희 씨의 그냥 생각 같은 것들이 이 녹음 파일로 또 이제 공개가 된 건데요. 네. 이제 이런 거죠. 그 조국 전 장관 그때 그거 자기가 그냥 다 인정하고 그냥 내려왔으면은 딸은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아유 저 딸이 사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나는 그 딸이 저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속상하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첫 번째 생각을 해볼 건 저거는 그냥 완전히 사적 내용으로 통화를 한 거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이게 뭐 저 진술이 잘 됐다 잘못됐다라고 평가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부분 평가하는 게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에 대해서 일단 뭐 조국 전 장관도 굉장히 발끈하면서 이거 부모하고 자식을 갈라치게 하는 거냐 뭐 이러면서 지금 조국 전 장관까지 지금 발끈하고 그런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희 씨의 녹음 파일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미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굉장히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김건희 씨가 계속 뒤로 빠져 있는 것보단 이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나와서 설명할 건 설명하고 그리고 또 해명할 건 해명하고 또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런 식으로 리스크를 자꾸 줄여나갈 필요가 이제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정희 변호사님, 조국 전 장관이 이 보도를 보고 참 기가 막혀 했을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어제 페이스북 톡에서 본인의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발언이라는 이제 불쾌감을 표시를 한 건데요. 네네. 일단 나에 대한 수사의 정치적인 의도를 자인한 것이다. 이제 부모와 딸을 이간질한다. 정치에 관심 없다는 분이 참으로 영악하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고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장관을 하지 않고 내려왔다면 가족 수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수사 자체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고요. 노무현과 문재인을 갈라치고 조국과 유시민, 김어준을 갈라치더니 이제 부모와 딸을 이간질한다라고 이제 비판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한 또 자신의 딸과 관련, 가족 관련 얘기가 언급된 것만 해도 불쾌할 텐데 오히려 불쾌감을 넘어서 분노를 하게 한 대목도 있었다면서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그 본인의 남편인 예전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남편이 진짜 죽을 뻔했다. 근데 왜냐? 이 정권을 구하려다 배신당해서 이렇게 됐다. 이 정권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말하는 것이죠. 네네. 근데 조국 장관이 굉장히 전 장관이 분노를 하면서 이 발언에 대해서 제일 사특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사특하다라는 것은 못되고 악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배신한 자가 배신당했다고 하고 칼로 찌른 자가 칼에 찔렸다고 말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본인 목적에 따라 사실을 재구성하고 요설을 퍼뜨렸다 이렇게 강조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발언이 초기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라던가 이 수사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에서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던 시기 언론 보도를 자세히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신의를 그래도 굉장히 여러 번 표현한 건 있어요. 그래서 조 전 장관의 말을 아마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발탁을 했고
여러 번 대통령이 나서서 신의를 표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은 배신한 사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이런 말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